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64쪽이었었고요. 등록 관청까지 보셨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구비 서류가 있으나, 이거는 뭐 지금 볼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외울 것도 아니고요. 일단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 66쪽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4번 뭐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5번은 종별 변경인데, 이거는 그만둔 게 아니라 종별을 바꾼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2번에 하나 볼게요. 방법에서 이제 원칙이라고 쓴 게 있는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그랬거든요.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이게 종별이 변경될 때 어떻게 하느냐 얘기인데, 이 종별은 뭐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말하는 거예요. 종별. 그럼 일단 누가 있을까요? 법인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인 경우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공인중개사로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강조했는데 할아버지 누군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부칙상 그랬어요. 부칙상 규정이 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랬잖아요. 어쨌든 묶고 이들이 개인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종별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바뀐다. 어떻게 예를 들을까요? 만약에 말이에요,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를 그만두고 그냥 개인으로서 오픈을 다시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그럴 수 있겠죠? 뭐 개인은 개공으로서 오픈을 하자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원래 개인으로 하고 있던 자가 지금 하던 거 그냥 폐업해버려요. 폐업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가령 이제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이겠죠, 이제. 그죠?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아예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종별이 바뀐다는 그런 뜻에 불과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게 그냥 간단해요. 이건 새롭게요. 이거 간단해요. 왜냐면 새롭게 다시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책을 잠깐 보시면 그 1번에 그게 원칙 그거예요. 원칙. 등록 신청서만 새로 내면 돼요. 이런 경우면.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 쭉 읽어보시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경우면 그냥 등록 신청서 이것만 새로 내면 된다 이거죠. 다른 서류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냈던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예외라고 돼 있죠. 예외라고 된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종별 변경은 말이 오히려 예외를 좀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지금 예외의 경우라고 보셔야 되는 경우인데, 자, 일단 먼저 이게 뭔지 아셔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하던 분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원래 하던 거 있던 기득권자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할아버지인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모양이에요.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로 바꿔서 다시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눠볼까요, 한번? 원래 이분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원래 하고 있어서 처음에.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내에서 계속 하겠다 이거죠. 바꿔갖고 이렇게 지금. 근데 원래 분당구였다가 이분이 말이에요. 서울시로 나가려고 그래요. 아예 서울 강남구로. 강남구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관할구역은 외가 되겠죠, 의미가. 그럼 어쨌든 이제 이해될 거라 믿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서울로 나가려고 그러죠. 이 경우면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다시 해가지고 신규 등록사대로 다시 해야 돼요. 이 경우는. 근데 다만 요 위의 경우잖아요, 지금. 그냥 같은 분당구 내에서 그냥 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새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때는 등록증만 다시 한번 재교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별 변경이라 말하면 요 경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종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다른 건 뭐 볼 거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오시죠. 자, 등록 처분이니까 등록을 이제 기준에 맞아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처분을 해주겠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68쪽에 있는데 먼저 기준을 다 검토를 했겠죠. 검토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거리 2번으로 들어오시면 등록을 줍니다. 등록을 주는데, 이제 그 1번의 등록의 기속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건이 합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주어라 그 말이에요. 등록을 줘야 된다는 뜻인데, 자, 내려오시죠. 2번 동그라미. 그럼 얼마 이내에 주는 거냐 이거죠. 등록 통지. 근데 OT 때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그림으로 그린 거 기억나나요? 그림을 그렸던 걸로 기억나시는데, 좀 이따 해볼게 다시 한번. 자, 등록 통지 신청을 했거든요. 요건이 다 맞아요. 그럼 통지를 해줍니다. 이제 오른쪽 69쪽 올라오세요. 69쪽 꼭대기로 올라오시면 두 번째 줄 거기 보이네요.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날짜 나오죠? 7일 내에 통지를 해줘요. 이렇게. 통지가 됐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뭘 해야 되냐면 그 밑에 큰 4번 내려올게요. 보증 설정 및 등록증 교부가 그 다음 단계예요. 박스 밑에 들어올게요. 양가로 1 보증 설정.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파란색 것이 보이시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에 공제 가입하든가 공탁하는 등 보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줄여서 보증 설정하라 그 말이에요. 넘겨보시자고요. 그 다음 70쪽 오시면 자 양가로 2번 보이시죠? 자 이제 보증 설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등록증을 줍니다. 등록증 교부. 1번 동그라미 보증 설정 사항의 확인. 첫 줄 등록 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 했어? 그러면 안 줘. 설정했답니다. 그럼 그때 등록증을 줘요. 거기 보니까 지체 없이 교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등록증이 도착됐죠, 이제? 그럼 이제부터 업무를 하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뭐 길게 안 하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책으로 쭉 봤어요. 봤던 건데, 자세한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따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뭘 따야 돼요? 자격증을 따야죠. 자, 자격증을 따야겠습니다. 자격증 땄어요. 언제? 내년도 10월달 시험 봐갖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을 하러 가자고요, 이제. 자, 우리가 그 다음 따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게 있죠, 이제. 네? 미리 준비할 게 있어요. 뭘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뭘 받아요? 교육 받아야지, 교육. 그래서 먼저 실무 교육을 이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실무 교육은 언제 받죠, 이거? 교육? 언제? 먼저 받아요? 아무 때나? 신청일 기준에서 1년 전에 받아놨어야 돼. 만약에 이 교육 받고 1년 지났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됐고 두 번째 뭘 미리 확보해놔야 돼요? 뭐를? 사무소. 그래요. 사무소를 딱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뭘 준비해요? 서류. 그죠? 뭐 사무소 서류를 다 이렇게 준비를 이제 일단 해야겠지 이제. 자, 그래서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 누구한테 했어요? 아까 시군구청장.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등록 관청이죠. 그럼 이제 확인을 다 했겠죠, 이제? 확인하니까, 다 타당해요. 그럼 뭘 합니까? 등록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게 된 절차가 다음 절차예요. 이렇게. 여기서 물론 이제 다 확인을 다 할 거예요. 사무소 있나? 직접 나와봐, 현장에. 있나 없나? 뭐 확인 다 해보고, 서류 다 확인 해보겠지, 이렇게. 확인됐으니까 통지 주겠죠? 그런데 방금 책 봤네요. 요 기간이 얼마 이내 되라고요? 7일. 여기 7일 이내 처리가 돼야 돼요. 말로 해줘요? 통지서를 보내줘요? 말로 하는 거 없어요. 말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서면으로 통지서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요게. 자, 그러면 이제 됐다고 치고 그 다음 할 게 뭐였다 그랬죠? 책 보니까 보증인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뭐라 했었어요? 보증 설정이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이제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공제에 많이 가입하는데 뭐 공탁도 하긴 하지만 그건 뭐 거의 없다고 치고 이제 주로 둘 중에 하나예요. 공제나 보증보험. 근데 보증보험은 극히 일부고 거의 뭐 보증 이제 공제 가입하는데 어쨌든 근데 보증 설정을 잠깐 보신 것 같은데 책에 언제 하라고 돼 있죠 이거? 응? 또 읽고 왔는데 언제 하라고 그래요 그거? 이렇게 안 돼 있던가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돼 있지 않던가요? 그죠? 그죠? 여기서 이거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금방 책 보신 건데 자, 등록증을 줘요. 증을 주는데 이걸 안 하면 줍니까 이거? 등록증을 주나요? 안 줘요. 반드시 이걸 해야만 그 다음에 주는 게 등록증을 주게 된다고 여기요. 이렇게. 그럼 확인하니까 설정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안 줘요 아예. 설정돼야만 그걸 준다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왔죠 이게? 그럼 등록증이 왔으면 이제부터 이제 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차라는 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딱히 언제 해라 그는 물론 있긴 있는데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있어. 사실은 이때 같이 해도 돼 이때. 이때 해도 돼요 이때. 그때 미처 못했네? 그럼 나중에 해도 돼. 언제까지 한다? 요 사이에 하면 돼요 사이에. 이 안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 인장을 등록을 하는 게 있어요. 인장이 등록. 요거는 신청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때 미처 못했다? 그럼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 단 언제까지는 해야 되겠다? 요것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신 게 이게 절차의 도식화한 거예요. 이거를 절차를 가장 뼈대만 지금 세워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나잖아요. 막 살이 막 붙어 이렇게 이제 살이 막 붙어갖고 이제 좀 더 한 5, 6월 달 되면 많이 어려워져. 요 내용 자체 가지고도 일단 지금 이건 기본 틀이에요. 이렇게 진행해 온다 이거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세요. 71쪽을 잠깐 오시면 등록증을 줬어요. 그러니까 4번 보세요. 양가로 4번 등록사항 등 협회 통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협회 통보 1번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주었어요. 교부했다면 그런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협회로 통보해 주거든요. 통보하는데 자 2, 3번은 생략하시고 협회 통보한다. 날짜 파랗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표시만 해볼게요. 한번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이게 통보할 사항인데 일단 자 1번은 등록증을 교부한 거죠. 자 등록증에 증자 나와요. 증. 등록증에 참 등. 등록증에 등자 한 글자 이렇게 표시해 보시라고 한 글자 등. 그 다음에 비읍번 들어오세요. 비읍번 행정처분의 첫자 하나 따 보세요. 한 글자만. 그 다음에 자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이렇게 묶어봐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니은은 뭐예요 지금? 자 지금 내용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 단어가 다 공통 단어가 있네요. 뭐예요? 신고. 그렇지 않나요? 다 신고죠. 묶으면 그죠? 그래서 신자 하나만 따세요 그냥 걔네들은. 그럼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이렇게 묶어갖고 앞에 그냥 한 글자 쓰는 거죠. 신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지. 그럼 자 앞절 두 문자를 따보세요. 뭐가 됩니까? 등처 신 되죠. 자 등처 신이잖아 지금. 두 문자 딴 게. 이 사항을 이것도 왜냐면 이걸 나중에 이제 외워야 돼서 그래요. 이거를 암기잘상이라 그러니까. 그럼 통보할 때 뭐냐 할 때 이렇게 등처 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많아요. 앞으로 많은데 이건 이제 줄여서 우리 외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걸 다는 외우기 힘들잖아요 지금. 나중에 외울 때. 그래서 이렇게 등처 신 하시면 돼요. 이게 통보 사항이에요. 등자 뭐죠? 등록증 준 거. 첫자 뭡니까? 도로 뺏은 거예요. 지금 비읍 볼게요. 거기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록 취소 또는 정지라고 되어 있죠. 이건 도로 뺏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뺏었다 도로. 뭘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자, 그 등록 준 거 뭘 잘못했다 도로 뺏어버린 거. 각종 신고사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등처 신 묶어서 압축해 오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건 나중에 어차피 이제 뭐 요약집도 있고 이제 답안 프린트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넘어가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6시간 지나가시고 그다음 이제 75쪽 가보세요. 75쪽 제 3절 등록 위반 등 써 있네요. 계속 시험 나온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1번 볼까요? 등록의 실효와 무등록 중개업이잖아요. 등록이 이제 사라집니다. 효과가 사라진다. 왜요? 죽었으니까 1번. 그죠? 당연히 죽었겠죠 뭐. 죽었어요. 뭐 죽으면 당연히 사라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등록 취소되면 사라지죠. 그 다음 자진 폐업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요? 하나만. 지금 뭐 줄칠 거 없어요 그냥. 등록 자체가 이때 생겼어. 효과가 해요. 이때 생겼거든. 근데 이게 사라진대요. 왜 사라질까? 다 실효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망, 법인의 해상. 두 번째는요. 취소로 인한 경우. 세 번째가 폐업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알 거는 언제 사라지는데 그걸 아는 거지. 정확하게 언제냐. 다시 말해서 실효가 되는 때가 언제냐 이걸 알자는 게 취지예요. 그럼 뭐 죽었다면 언제겠어요? 당연히 죽은 때지 뭐예요. 그죠? 사망은 시지 뭐예요. 사망하는 순간 이미 사라진 거지 뭐. 그러면 말이에요. 취소를 당한 경우였다면 언제일 것 같아요? 취소를 당할 사유에 딱 걸렸어. 이때부터냐? 아니면 실제로 처분이 있었을 때일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지. 언제일 것 같아요? 여기죠, 여기 그죠? 일대 걸렸다 하더라도 처분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취소 처분이 되는 때 이때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말이에요. 이건 또 이건 내가 그만두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폐업하겠다고 신고했어요. 이때 사라지는지 아니면 행정 절차상 취소를 시켜요. 폐업 신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취소 처분을 할 때 비로소 사라지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이건 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폐업 신고할 때부터 이미 때 이렇게 사라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 하나만 더 여쭤볼까 그러면 자연인은 사망이죠. 그럼 법인은 뭐예요?
해산이잖아요. 해산. 그럼 자연인은 언제? 자연인이야 뭐 당연히 사망한 때니까 얘기할 게 없는데 법인은 언제일까? 정확하게 말하면 법인은 그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법인은 먼저 뭐 하죠? 해산하잖아. 해산. 그죠? 해산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자이었던 사람이 폐업 신고한다니까요. 그러면 법인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설립 절차가 있었지만 죽을 때도 절차가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라는 게 있다니까. 청산 절차. 자,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데 청산 절차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건 처음 법인은 처음 만들 때 뭐 하죠? 설립 등기하잖아. 등기. 이것도 죽을 때도 등기해야 된다니까. 그게 청산 등기예요. 이렇게 청산 등기라니까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청산 등기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취소가 진행될 때 어쨌든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 먼저 이렇게 여기서 이건 전부 다 제가 지금 때 시자를 다 써놨다니까. 청산 절차에 이제 뭐 이렇게 시작 이렇게 해놓을게요. 언제 정확하게 법인의 효력은 소멸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자서 여기 유도를 해왔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설립 절차할 때 등기했어요. 죽을 때도 절차가 필요해요. 죽을 때 등기를 이렇게 요약 이렇게 이제 딱 유도를 해왔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이제 결론 법인이면 언제 등록 효력이 사라집니까? 네? 함정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들이니까. 네? 내가 함정 쫙 파놓으니까 거기 쫙 빠지는 거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 지금. 내가 유도하니까 다 이렇게 끌려오고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죠? 법인은 언제 죽었어요? 이때 죽었어 이미. 이때 죽었다니까? 이 뒤에는 이게 무슨 절차 같아 이게? 저거는 장례 절차요. 응? 장례 절차. 이미 이때 죽었다니까 이렇게. 근데 언제예요? 법인은 이미 이때 소멸하잖아요. 근데 오늘 뭐 한 얘기 더 해보고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부를 못하면 뭐라도 눈치라도 빨라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이렇게. 그죠? 제가 지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공부를 못하면 눈치라도 빨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눈치를 대충 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요. 맹해선 되는 일이 없어요. 왜? 눈치가 빨라야 문제를 보고 딱 눈치를 채는 거야. 여기 어디 함정이 있다. 오도가 뭐다 딱 눈치를 채야 딱 답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2번 내려올까요?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게 보이네요. 뭐 무등록이야 뭐 등록이 없다는 뜻인지는 알 거라 믿고요. 넘겨보세요. 이제 무등록의 이제 그 뜻은 어쨌든 뭐 무등록하는 것은 등록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무등록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고 넘겨보면 자 2번에 거래계약의 효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3번 무등록 중개업자 보수를 받을 권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제재가 있거든요. 뭐 뜻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무등록이라는 거는 등록이 없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럼 어쨌든 등록이 없는 사람이 이제 업을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그 외우는 거 아니고. 자 지금 제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어. 제가 근데 앞에 있는 분이 내가 무등록인지를 몰라. 나한테 와갖고 아파트를 팔아주셔 그러더라니까 예, 뭐 팔아드릴게 했겠지.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잠깐 이 귀에 익어야 돼요. 저한테 와서 팔아주셔 그랬잖아요. 이분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의뢰인. 예? 의뢰인이에요. 그죠? 팔아주셔라는 게 뭐예요? 팔아주셔 청약이죠 이게. 근데 팔아드릴게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승낙, 약속, 승낙을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약속 두 개가 딱 합치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이것도 조금 그런데 자 청약할 때 이거 의사표시였죠. 이것도 의사표시죠. 몇 개예요? 두 개죠. 합쳐졌죠. 무슨 행위야? 법률행위야. 요게 하나 법률 하나 단독행위니까 그거는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의사 이렇게 합쳐졌어요. 이렇게 그죠? 다 이ମିତି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자 계약이니까 계약 자체가 무슨 행위입니까? 법률행위죠. 근데 이 계약은 누구와 누가 한 거예요? 의뢰인하고 무등록업자하고 한 거라고 지금. 그죠? 어쨌든 계약됐어.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할까?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자 이제 저하고 앞에 있는 분하고 중개계약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내가 무등록이라고 지금 내가. 그죠? 무등록이 그게 문제잖아. 그럼 과연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지. 법적 효과가. 이어서
여서 그럼 제가 팔아드릴게 했잖아 지금 내가. 열심히 내가 활동했겠네. 열심히 내가 중개 활동했어요. 활동을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매수인이라니까 이분이. 근데 가운데 껴 이렇게 팔아줬어. 이렇게 계약해줬다고. 그럼 두 분이 한 계약은 무슨 계약이요? 매매 계약이잖아. 매매 계약. 그럼 이렇게 할게요. 거래 계약 그럴게요. 거래 계약. 자,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해 보시라니까 나한테 와서 팔아주셔, 팔아드릴게요 해서 되는 게 중개 계약이고, 이 계약은 계약이니까 효과가 있냐 없냐 이 말이야. 내가 무등록이니까. 내가 활동했어요. 팔아주었어. 팔아주니까 두 분이 계약했잖아 지금. 그럼 이 계약은 또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럼 계약이 두 개 보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해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 제가 지금 무등록이라니까요. 등록이 없이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죠. 그럼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니까. 걸리면. 그럼 결론부터 자, 저하고 앞에 있는 분하고 한 계약, 요건 유효 무효? 네? 눈치를 채봐요 자꾸. 응? 무효 무효. 아니 무효라고. 무효. 네? 무효 효과 없어요. 효과 없다고요. 왜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등록이 없으니까. 네? 이해하시겠어? 계약은 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조금 그렇게 질문하시면 또 설명 안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요 등록이라는 게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둘 중에 어떤 것 같아요? 네? 자,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 요건일 뿐이냐, 아니면 중개 행위에 대한 효력 요건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그 질문이 지금. 네? 좀 어려워진다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해볼게요. 등록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등록이 필요한 이유가 왜 필요하냐? 왜 저기 필요하냐 이거거든. 첫 번째 중개업을 하기 위해선 등록을 받고 해야 된다. 적법한 절차니까. 단순히 그것뿐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냐? 예? 아니면 저기 있어야 중개 행위에 효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그게 저거 있어야만 중개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 행위에 대한 효력 요건이냐, 둘 중에 뭐냐 이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근데 지금 설명은 참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이 등록은 말이에요. 등록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일 뿐이라니까. 이렇게.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인가 볼까요? 등록이 있어야 등록인 상태에 업을 해야겠죠. 그게 적법한 절차죠. 그죠? 그래요. 그럼 지금 전 등록이 현재 없잖아요, 지금. 그럼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지, 내가 지금. 그럼 나하고 계약은 뭐가 되겠어? 무효가 돼야지, 그러니까. 왜? 이게 적법 요건이니까. 나는 법을 위반한 사람이잖아, 지금. 적법하지 않잖아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나랑 한 계약은 무효가 돼버리지. 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이제. 무효인데 어쨌든 내가 중개했죠, 이제. 중개했어요. 그럼 여기 다시 보시자고. 이게 중개 행위에 대한 효력 요건은 아니잖아 지금. 응? 그죠? 그럼 내가 중개했어. 근데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아, 있지. 근데 팔아줬는데, 자, 이 매매 계약은 내가 했어요? 두 분이 한 거예요? 두 분이 한 거 아니에요. 난 도화만 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거래 계약은 유효 무효? 그렇지, 이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데가 처음에 들으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냥 요일하지 말고 이 중개 계약은 무효죠. 왜? 아니 등록이 없지 않냐 이거야.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 이거지. 근데 이건 더만 준 거고 이 계약 두 분이 한 거니까 계약은 유효 이 말이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가면 된다니까. 그럼 제가 기껏 내가 열심히 활동해서 팔아줬죠. 근데 시당초 이 계약이 무효라니까. 그럼 봐봐요. 내가 중개 활동했어. 팔아줬어요. 근데 처음부터 시당초부터 이게 무효잖아 지금. 그럼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응? 내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아예 없어요. 안 생기는 거야, 이 권리가. 아예 안 생겨버려요. 그런데 아까 이번 날 지금 무등록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돈 줬겠죠? 이거 다 토해내야 돼, 다. 몽땅 다. 이해 갔나요? 요 내용이 지금 얘기하는 게 교재 많은 걸 써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머리에 우겨 넣는 거야, 그냥. 막 우겨 거꾸로 막 우겨 넣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우겨 넣어야 그냥 무조건. 자, 무등록하고 얘하고 한 중개 계약은 뭐래요? 무효래요, 무효.
근데 중개에서 팔아준 거래계약은 유효래요. 그럼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받은 거는 다 토해내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이게 무등록이 문제였고요. 이제 뒤에 다시 볼게요. 넘어가시죠. 이제 넘어가서 자 78쪽 가보세요. 자 2번 있죠. 2번 이중 등록 등 금지라고 된 게 있네요. 이중 등록 등 금지. 1번에 보니까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등록증 대여 등 금지거든요. 여기는 줄칠 게 없는 게 여기 뒤에 또 나와요. 그리고 이런 다 이제 벌칙을 다 외우셔야 될 사항이거든. 오늘 먼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먼저 1. 이중 등록 금지. 자 이중 등록 금지인데 금지니까 위반하면 어떻게 할까부터 볼까요? 한번 2번 제재. 자 제재 보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두 번째 줄 모두 취소되고 등록이 취소, 절대적 취소 또는 필요적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해만 하시고 먼저 자 이중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취소시키고 1년 또는 1,000에 처해지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금방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현재 분당구에서 등록을 하나 받았어. 이렇게요. 오픈했으니까 이 사람이 수정구에 가서 신청을 또 한 거야. 등록을. 또 받았네. 등록이 이렇게 한 사람인데 등록이 두 개죠. 이렇게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두 개는 될 수 없어요. 이게 이중 등록이에요. 안 된답니다.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이중 소속 금지 볼까요? 이중 소속 금지. 뭐 말이 이해가죠? 이중으로 고용하지 마라 이 소리인데. 자 이제 오른쪽 와보세요. 79쪽으로 2번 동그라미 제재. 자 먼저 개업번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이중 소속이 되면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필요적 등록 취소가 되고 반드시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취소되고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소속 공인중개사지요. 얘도 이중 고용됐다는 얘기네요. 걔는 말입니다. 네 번째 줄.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가 되었다면 문제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이면 두 번째 그 밑에 자격 취소 그리고 1년 또는 1,000. 근데 자격 정지가 아닌 상태 그냥 이중으로 고용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위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면 이제 그 니은에서 소공이라고 되어 있고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었다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정지를 받을 수가 있고 1년 또는 1,000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구분을 좀 하라는 얘기인데 자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개인이에요. 업자예요. 현재 개인으로서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현재 업을 오픈하고 있지 지금. 가령 분당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업이 영 시원찮아요. 보수가. 버리기 영 시원찮네. 그러니까 투잡 뛰려고 그래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을인데 얘도 지금 개인으로는 개인으로서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내거 하면서 을 밑에 가서 고용돼갖고 월급 받으려는 거야 지금. 갑이라는 업자가. 내 거 하면서 고용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중 소속이고 두 번째 모습은 말이에요. 이제 가령 둘 다 지금 갑도 을도 각각 이제 개업 공인중개를 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일단 얘가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일단 갑 밑에 고용돼 있어요 이렇게요. 월급 받고 있거든. 근데 을한테 또 고용돼 있어 이중으로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중 소속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만약에 그가 개공이면은 등록을 취소하고 1년 또는 1,000에 처해지는데 얘가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구분을 해야 돼 또 다시. 얘가 말이에요. 이미 자격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중으로 고용이 돼버리면 자격 취소. 근데 정지가 아닌 상태에 있을 때 고용된 거면 그때는 자격 정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한참 뒤에 가면 이제 벌칙이 나올 텐데 그 편에 가서 이걸 더 외워야 할 사항이 되겠죠. 됐어요. 그다음에 그 이제 79쪽 그 3번에 보시면 등록증 대여 등 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이제 빌려주지 마라 그 말이겠죠. 대여하지 마라 그 말이고요. 넘기시면 이제 80쪽에서 그 니은 동그라미 제재. 자,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자, 빌려주면 두 번째 줄 반드시 취소. 그리고 1년 또는 1,000에 처한다 그죠. 빌려주면 취소하고 1년 또는 1,000에 처한다. 그다음 2번 동그라미는요. 빌려온 사람도 벌을 줘요. 빌려온 사람도. 근데 빌려온 사람은 빌려온 건 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는 못하고 형벌만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사람은 세 번째 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그럼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빌려준 거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1년 또는 천에 처하지만 빌려온 사람한테는 형벌에만 처해져요. 그 얘기 그럼 됐고요. 양도로사 부정 등록 금지라고 되어 있네요. 부정 등록 금지. 부정하게 이제 부정하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라면 첫 줄,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줄 부정하게 받았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고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금지가 된 것이면서 거의가 다 벌칙이 많죠. 근데 여기는 아니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벌칙편에 가셔서 정리가 되어 있고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어차피 제가 그 프린트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암기할 그 내용들은 다 그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절 넘어오시면 이제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고 매회 출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매회 출제라고 되어 있는데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오는데 이제 결격 사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먼저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좀 설명드리기 뭐하고 일단 조문을 보세요. 법조문. 법제 10조 등록 결격 사유 등 제1항 다음 해당되는 자 등록을 할 수 없다 해놓고 몇 개가 보입니까? 번호가 12개 보이시죠 지금? 12개 그죠? 이렇게 많아요. 여기 걸리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중개업이 안 돼요. 못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유냐면요. 이 걸렸다 하면 이제 어디 오시냐면 그 오른쪽 이제 그 2항 보세요. 2항 박스 안에 2항. 이 걸리면요 등록은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하다못해 소속 공인 중개사도 안 되고 중개보조원도 안 돼요. 하다못해 그다음에 이제 그 임원도 안 되고 법인 임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중개업 근처를 못 와. 여기 걸리면 근처 올 수가 없어. 12개가. 시험은 어렵지 않은데 시험장 가실 때 과정이 좀 힘들어요. 여기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걸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쉽게 해서 쭉 지나가셔가 어디 보시냐면 자 83쪽 가보세요. 자 2번 결격 사유 이해하기 쉽게 중개업 못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못한다 아니 일정 기간만 지나면 되는데 일정 기간 뜻이에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인데 중개업을 일정 기간 못할까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결격 사유라고 말하고요. 법률이 10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개공이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고용될 수도 없어요. 고용도 안 되는 사유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임원 등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개업 자체 종사가 안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죠? 먼저 이제 그 1번에 제한 능력자라고 써 있거든요. 제한 능력자. 긴 박스 보이네요. 미성년자 한정 후견인,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보이시죠? 뭐 내용은 크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묶어볼게요. 이렇게. 크게 묶어가지고, 제한 능력자 이래서 첫 번째, 미성년자. 두 번째, 이제 피자가 붙어 있거든요. 피자 붙여가지고, 이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있어요. 편의상 한 사람 더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사람 편의상 파산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미를 보세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능력이 제한되어 있대요.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해보면 법률 행위를 제한한다 그 말이거든. 민법 그거 했을까? 우리가 능력 그러면 사람의 능력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 뭐 있죠? 의사 능력 또 뭐 있어요? 행위 능력. 그래요. 그래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능력이다? 이거는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거야. 아들이 5살이야. 근데 아빠한테 가서 이제 얘가 지 앞으로 집이 있어. 이제 5살인데 집이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 실제 있잖아요. 왜? 근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집 팔고 싶어 그러더라니까. 집이 20억짜리야. 근데 아빠한테 아빠 나 집 팔 거야 그러더라니까. 5살 먹은 애가. 그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5살 아들 첫 번째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 있죠. 의사 능력 있죠. 행위 능력 그건 없어. 걔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없다? 못 팔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아빠가 오케이 그러면 그럼 팔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행위 능력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거. 그죠? 설명드릴 게 없지 뭐. 근데 미성년자도 우리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 볼 수 있고 실제 자격증을 따요. 아니 뭐 작은 숫자지만 실제 자격증 따는 경우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가르친 경험이 있다니까. 여고생도 몇 번이나 돼요, 그것도. 고2, 고3 가르친 경우도 있었는데 제 경험에 남학생들은 오면 바로 도망가 그냥. 바로 때려치고 안 하던데 여고생들은 꽤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3 올라가서 합격한 친구도 본 적 있었고. 근데 그랬었는데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근데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중개업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쭤볼게. 근데 합격했어. 근데 아빠가 오케이 해도 돼? 동의했어. 아빠가 동의했어.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네? 아빠를 우리가 다른 말 뭐라 할까요? 친권자. 네? 친권자. 아빠가 우리 해도 돼? 동의했다니까? 그럼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예를 들면 들어볼까 한번. 제가 말이에요, 이제 이제 전 육군이니까 이제 그 제대 말년이에요. 막 병장 달고 막 몇 달 안 남았어. 이제 집에 갈 날이 한 2달 남았나? 그럴 때인데 우리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우리 부대로 막 이제 신병이 막 왔어요. 이제 이제 왔어. 그 이등병 달 이렇게 막 왔다니까 얘가. 그 이제 뭐 그런다 했지 뭐. 우리 이제 내무반으로 이렇게 이제 왔길래 그럼 뭐 이제 이렇게 뭐 나는 갈참이라서 아예 다 쳐다도 안 봐 걔네들은. 근데 면회가 왔어 걔를. 첫 면회가 온 거예요 이제 부대로. 그 이제 면회가 오니까 다 온 거야 가족이. 뭐 엄마 아버지 뭐 다 왔어요. 근데 다 따라 나가 우리는 다. 왜냐면 그 먹을 걸 엄청 싸워요. 뭐 떡 캐오지 뭐 닭 튀겨오지 뭐 엄청 먹을 거 갖고 오거든. 그거 얻어 먹으려고 이제 두룩 따라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면회실 따라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마치고 갔으니까 뭐 19살이겠죠? 1학년 이제 아주 휴학하고 온 거니까 19살일 거예요. 만이니까. 면회 왔는데 아들이 5살이야. 네? 아들이 왔다니까 5살짜리가. 신병이 19살 먹은 신병인데 아들이 5살이라니까 지금. 아빠 뭐 떠댕겨. 네? 부인이 19살이야 또. 애 안고 왔어. 근데 안고 그 엄마가 안고 왔더라고. 이제 그 신병 엄마가 안고 왔는데 엄마가 엄청 젊어. 엄마 아버지가 엄청 젊어요. 근데 자우지가 뭐 애가 5살인 거야. 근데 너무 놀랬지. 얘기 뭐 이제 야 어떤 거라서 이제 열심히 얻어먹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제 얘가 독자요. 그 돈도 있어 집에. 돈이 많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 워낙 이렇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완고한 그런 옛날 분이다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친구랑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그 손주잖아 할아버지면 얘가 그 이등병 걔가 손자인데 야는 증서는 보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중학생 때 결혼시켜놨어 걔를. 그래갖고는 애를 엄마가 안 주고 그 부인이 아니라 엄마가 키워요. 그 부인을 학교 다니고 그냥 거기서 학교 다니고 그냥 똑같아. 학교 왔다 갔다 학생이니까 학교 다닌다니까. 그 이제 시어머니가 다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는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신병이 오면은 좀 많이 고생을 해요. 나는 힘들게도 해. 이렇게 뭐 힘들게도 하고 이제 뭐 기합도 주고 막 그러거든.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게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애 아버지니까. 그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럴 일 있으면 걔는 거기 신부름 보내. 그 뒤에 눈치채고 친구는 가. 그럼 이제 걔가 두드러 패고 아니 안 패고 참. 그다음에 이렇게 욕을 했었는데 자 그럼 방금처럼 말이에요. 혼인해서 아들도 있어요. 응? 그럼 이거 해 못해요. 중개업. 자 이걸 민법상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년으로 본다 그래서 성년의제 그런다고 이거를. 자 그런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면 이자가 중개할 수 있겠다 없겠다? 네? 그래도 안 돼요. 이제 여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우리 법은 말이에요. 무조건 다 안 따져. 무조건 성년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처음에 설명드린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뭐 혼인했다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 무조건 성년 돼야만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 P자 붙었다고 할 때 두 사람 중개업 못 하거든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맛이 갔어요 둘 다.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맛이 갔어요. 얼만큼? 얘는 반만. 얘는요. 완전히. 정신이 들락날락해요. 얘는 나가서 안 들어와.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 그죠? 그래갖고 목이 말라. 그러면 얘는 무슨 물 마실 수 있어? 욕조. 이거는 양병이 그러면 되거든.
양변교 차이예요.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2번 나왔어, 시험에. 더더군다나 이제 올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올해 시험에 나왔어, 얘가. 뭐가 나왔어요? 피특정 후견인. 요게 올해 시험 나왔어요. 이게 2번째거든, 벌써 나온 지가. 그럼 지금 보세요. 뜻을 잘 모르셔도 얘는 결격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네? 요게 30일에 시험이었다니까요. 요게 올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올해 이게 시험 나왔다니까. 얘는 지금 이 사유에 이 결격 사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글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거 아니지. 네? 아니라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한정이 뭐라고 돼 있죠? 성년 그랬죠? 이 두 사람만 결격 사유라니까요. 그 여기는 피특정 그랬죠 지금. 이 피특정이니까 일단 글씨가 틀리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라니까. 그럼 좀 더 쉽게 해보시면 다 금방 제가 이 사람은 맛이 갔다. 얼만큼? 반만.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아니요. 정상인이요. 맛 안 갔다 이 사람은. 단지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만 좀 도움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특정한 일을 할 때만 필요해서. 정상인 사람은요. 더 이상 깊이 있게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 용어를 뭐 말만 뭐예요? 한정과 성년만 결격 사유이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올해의 시험이라니까 이게. 되셨어요. 세 번째. 그다음 이제 파산자 나오는데 파산자 느낌이 뭡니까? 망했죠? 망했어요. 근데 망했다고 다 파산했어요? 아니에요. 파산자가 되려면 파산에 대해서 말이에요. 선고가 있어야 그가 파산자예요. 망했다고 파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우리 들어봤죠? 신용불량자. 파산자예요? 아니라니까요. 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개인 회생 신청자. 그 파산자인가요? 아니에요. 다.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파산 선고가 있어야만 그들 파산자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그 이상 설명 책 줄 거 없다니까 아예. 책 볼 것도 없고. 여기는 지금 그냥 시간 낭비야 이거 지금.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고 됐는데 자 선고 진짜 됐죠? 그래서 그 뒤에 빚을 싹 갚았어. 빚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파산자야 아니에요? 그래도 파산자야. 파산자야 그래도. 그럼 결론이 뭐가 되느냐? 이 경우는 복권, 권리 회복이라는 소리예요. 복권이나 책임 면한다. 면책 결정이 있어야 그때 파산자가 아니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그 84쪽까지 내용인데 책 읽을 거 없어요. 거기는요. 줄 칠 것도 없고. 자, 이 네 사람 다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면 돼요. 줄 칠 거 없다니까 거기는. 책 볼 것도 없고. 책은요. 글씨가 많고 두꺼워야 돼요. 책이란 거는. 그죠? 글씨가 많고 두꺼워야 한다니까. 왜요? 아 그래 책값이 비싸지잖아. 그 취지도 있습니다. 일부. 추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리면 된다. 자, 다 추려드릴 테니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면 85쪽으로 보세요. 85쪽. 거기 보시면 이제 수영자가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볼게요. 자, 수영자가 있어요. 자, 그럼 수영자부터 잠깐 끊었다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어가 볼게요.